재활승마이론 기출문제 함께 풀기 2022년 3부 시작하겠습니다. 60일 다운 증후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강습 참여 전에 환촉초 불안정 유무를 확인한다. 2. 21번 염색체가 2개의 염색체 이상으로 특징적인 뇌모와 지적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3. 다운 증후군을 유발한 염색체 이상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치료 방법은 없다. 4. 근육과 뼈가 약해 등이 너무 넓은 말에 기승하는 경우 엉덩, 관절, 탈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다운 증후군은 거의 매 시험마다 다 나오는 거기 때문에 꼭 짚고 가셔야 되고요. 여러가지 좀 아리송하게 문제를 냈지만 그래도 좀 이 문제는 비교적 좀 쉽게 풀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염색체 이상이죠. 보통 사람은 염색체가 쌍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2개인데 다운 증후군은 21번 염색체가 3개인 경우가 되기 때문에 어쨌든 61번 답은 2번, 옳지 않은 게 2번 되겠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습 전에 환축추 불안정 유무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요게 시험에도 나왔었고요. 그래서 환축추 불안정 같은 경우에 목뼈 탈구가 좀 일어날 수가 있어서 목뼈가 잘못 탈구되면 사지마비나 호흡곤란 이런 경우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환축추 불안정 유무를 확인을 해야 되고요. 환축추 불안정이 있으면은 기승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3번하고 4번은 어쨌든 약간 곁가지로 나오는 부분이긴 한데 다운 증후군은 염색체 이상이기 때문에 염색체 이상을 현재 정상으로 되돌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근육과 뼈가 약하기 때문에 너무 넓은 말에 기승하는 경우 엉덩 관절, 탈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복지법상 발달장애에 해당하는 것은 가 지적장애, 나 언어장애, 다 자폐성장애, 라 지체장애. 1. 가나, 2. 가다, 3. 나다, 4. 다라. 발달장애 하면은 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좀 이미지가 있는데 그럴 때 보면은 언어장애랑 지체장애는 좀 발달장애랑 거리가 멀지 않나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발달장애에 해당하는데요. 만약에 아리송할 때는 아닌 거 먼저 이렇게 속어법으로 이렇게 풀면 오히려 이렇게 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말씀드린 대로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가 발달장애에 해당을 하고요. 장애인 복지법상에 크게 신체적 장애와 정신적 장애로 나누고요. 신체적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와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가 있습니다.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는 누가 봐도 몸이 이상하네가 이렇게 눈으로 보면 느껴지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신체 기능은 말 그대로 내부 신체니까 장기, 우리 몸 안에 있는 장기에 해당 그 부분에 장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해하기에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한 가지 좀 의외스러운 게 뇌병변 장애가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예요. 요거는 그냥 애우세요. 저도 어쨌든 학자들이 분류해 놓은 분류가 나름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까지 디테일하게 막 설명을 드리면 더 복잡할 것 같고 그냥 외부에서 볼 때 느껴지는 장애인데 뇌변변 장애 어쨌든 뇌 하면은 머릿속에 있으니까 내부 아닌가 생각할 수는 있는데 뇌변변 장애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다 그냥 이렇게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린 정신적 장애는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로 나눠지는데 발달장애가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 들어가고요. 정신장애, 정신장애 이렇게 포함된다. 이렇게 좀 크게 분류를 좀 한번 알고 알아두시면 좀 나중이라도 문제 푸는 데 수월하실 것 같습니다. 63. 자폐성 장애가 있는 기승들을 대상으로 재활승마 프로그램 운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기성자의 반응이 없고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으면 이름을 자주 불러 계속 집중하게 한다. 2. 기성자의 마음에 다가갈 때는 천천히 접근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반응을 확인한다. 3. 말과 봉사자들이 교육 시간마다 바뀌는 것을 피하여 기성자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한다. 4. 면등담요를 사용하면 산만해지기 쉬운 기성자의 주의를 승마에 집중시킬 수 있다. 요거는 자폐성 장애에 관한 문제이긴 한데
다행히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좀 명확하게 적절하지 않은 게 나와서 저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풀긴 했습니다. 전에 시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폐성 장애가 있으신 분이 지도자의 관심이나 대화 시도에 이런 거에 반응이 없다. 그리고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이럴 때 지도사의 말과 의도를 이해한다 생각하고 친절하게 대해줘야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기 이름을 부른다거나 막 자기한테 집중하게 한다거나 이럴 필요는 없다. 답은 1번이 되겠고요. 2번하고 3번은 그냥 문장 읽어보시면 아 그렇겠구나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4번 같은 경우가 좀 아리송한데 책에 설명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안장을 사용하기보다 맨등 담요를 사용하면 기승자가 말의 체온을 흡수하여 근육의 이완을 돕고 말의 움직임을 더 강하게 느낄 수 있다. 이는 산만해지기 쉬운 기승자의 주의를 승마에 집중시킬 수 있어 권장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안장보다는 오히려 맨등 담요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4 다음 장애 개념에 대한 설명 중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타고난 기질적 특징이 발병에 영향을 주어 아동은 생애 초기부터 까다로운 기질을 보이고 좌절에 대한 내성이 약하며 진정되기 어려운 특징을 보인다. 아이의 이러한 행동에 부모는 좌절하게 되고 분노와 체벌로 대응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아동은 무력감, 좌절감, 분노를 경험하게 되는데 자라나면서 침묵, 반항, 말 안 듣기 등으로 대응하게 된다. 1. 뇌전증, 2. 우울장애, 3. 적대적 반항장애, 4. 뇌성마비. 보시면 문제가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빈칸에 들어갈 내용이라고 했는데 빈칸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있으니까. 근데 저도 이렇게 22년도 문제를 여기저기서 수소문해서 구하다 보니 어쨌든 구해진 문제는 그대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진짜 문제가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고요. 뭐 아니면 그 전에 공부하셨던 분이 문제를 좀 옮기면서 좀 이렇게 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뭐 어쨌든 문제를 푸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으니까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의 질병의 특징이 뭐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 반항, 말 안 듣기 뭐 이런 것에 답이 숨겨져 있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의 원인, 그 중에 기질적 원인, 요 파트에 관한 그 문제였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3번 적대적 반항장애가 되겠습니다. 뇌전증이라는 표현이 맞으려면은 뭐 뇌 정기적인 작용 이상, 발작, 뭐 과거의 간질로 불렀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야 됩니다. 참고로 이게 내부 신체 기능의 장애에 해당을 하죠. 우울장애가 답이려면은 심리적으로 우울한 정서, 뭐 부가치한 느낌, 뭐 자살 사고, 뭐 인지능력 감소, 뭐 이런 쪽의 내용이 나와야 되고요. 또 정서와 행동 문제에 해당을 하겠습니다. 적대적 반항장애도 정서와 행동 문제에 해당을 하고요. 뇌성마비 같은 경우에는 뭐 뇌의 이상 또는 뇌 원인이 있는 근육 조절 기능의 상실, 경직형, 불수의 운동형, 운동 실종형, 그리고 말씀하신 운동 실종형의 겨냥 이상이 있죠. 저긴장의 혼합형,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뇌성마비가 되겠고, 뇌성마비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중 뇌병변 장애에 해당하겠습니다. 65 기승자의 균형 유지 능력이 뛰어나거나 기승술이 비교적 높은 경우 지도자의 의뢰에 따라 실시하는 가장 낮은 단계의 보조는 1. 맨손 보조, 2. 발끝 보조, 3. 한손 보조, 4. 뒤꿈치 보조. 가장 낮은 단계의 보조, 뭐 결국에는 가장 낮은 단계면은 독립기승보다 그 다음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한 손을 잡아주는 게 그럴까요? 아니면 옆에서 그냥 따라가면서 지켜만 있는 게 좋을까요? 그런 걸 생각하시면 맨손 보조라고 좀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이드워크 보조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1번의 맨손 보조는 지지 없이 옆에서 걷기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기승줄이 높은 경우에 해당한다. 그래서 답은 1번이다. 이렇게 알면 되고요. 발끝 보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지받는 구분상 발끝 지지는 있어요. 발의 앞부분을 자꾸 들어올리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발끝 지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발끝 보조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3번 같은 경우 한손 보조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자가 뒤꿈치를 내려 등자를 밟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거. 여기 한손 보조가 되겠고요. 4번의 뒤꿈치 보조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지지받는 위치 구분상 뒤꿈치 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증자의 발 뒤꿈치 부분을 잡고 지면으로 당겨준다. 이렇게 뒤꿈치 지지. 어떻게 보면은 한손 보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주체가 사이드 워커면은 보조라는 표현을 쓰는 것 같고요. 그 주체가 기승자면은 지지라는 용어를 쓴다. 이런 느낌으로 좀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한 맨손 보조가 되겠습니다. 고정 댓글 쿠팡 링크로 구매 시 쿠팡 파트너스 프로그램을 통해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아 채널 운영에 도움이 됩니다. 올리브영 제품 가지고 왔고요. 어쨌든 도움이 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